예, 안녕하십니까. 예,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책을 또 다시 쓰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이것에 이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책을 쓰고 있습니다. 뭐, 현대사뿐만 아니라 좀 더 멀리 좀 가보려고요. 그래서 근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또 이제 현대의 이제 중요한 이제 현장들 좀 찾아가고 있는 건데요. 일본에서처럼 역사의 이제 그 소용돌이 속에 이제 막 휘말리고 그러면서 막 억울한 일이 좀 많이 당하고 이제 그래서 그랬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찾아갈 때 그 역사적인 사실만이 볼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거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희생을 당했고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고통만 당하고 희생만 당한 게 아니라 그걸 끊임없이 기억해내고 다시 환기시키고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도 또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지금 막바지 이제 그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장소는 이제 찾아가는 장소는 지금 예정대로라면 10월달 정도는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 두 번째 쓰는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다 얘기했다가는 뭐 나중에 뭐 책 안 사보실 테니까 이걸로 끝내면 안 되니까 책을 많이 사보시라고 이제 홍보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이권에서는 어떤 현장을 갈 것인가? 10월에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올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책에는 이제 근대편과 현대편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동학농민 전쟁의 현장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의 현장, 이건 천주교 순교의 현장인데요. 이게 천주교적인 그런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비신도의 관점에서 이제 찾아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고 있는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일어났죠. 그 형평운동, 백정들의 해방운동, 이걸 또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진주를 중심으로. 현대로 넘어와서는 한국전쟁 시기에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런 것도 이제 현장을 찾아가면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동두천 지역을 좀 살펴보려고요. 그래서 미군 위안부란 말이 일제만 거기 쓴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미군 위안부, 국군 위안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 위안부에 대한 거를 또 소개를 좀 현장을 찾아가면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 침해, 인권 유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형제복지원의 그런 흔적들을 좀 찾아가 보고요. 그리고 현재복지원의 원형이 되는 데가 성감학원입니다. 이게 거기 또 현장을 또 찾아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8월 10일이 이제 50년 됐죠. 광주대단지 사건, 직급의 성남에서 일어났던 그런 폭동입니다. 그 빈민 폭동들이죠. 그 폭동이 일어났던 거기서 시작해서 재개발의 현장들을 찾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용산 참사까지 한번 훑어보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태일 여사가 분신한 게 1970년인데 그 뒤로 우리 사회의 그런 노동 현실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평화시장과 구로공단을 찾아가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사진은 전북 정읍 이평면에 있는 그 전봉준 장군의 이제 고택입니다. 여기 맨 처음에 갔을 때 여기 방에 있는 그 전봉준 장군의 그런 그 형형한 눈빛, 이게 딱 사람을 사로잡았거든요. 그래서 전봉준 장군을 비롯해서 당시에 이제 활동했던 분들의 그런 활동 유적들을 쭉 쫓아가면서 동학농민 전쟁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풀어가는 건데요. 거기 시작이 되는 게 고부에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고부에서 시작이 되는데 거기 앞에 이제 고부가 있었던 거기가 그 평야가 배들평야예요. 그래서 이제 백산성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농민 전쟁이 이제 무장에서 이제 기포해가지고 이제 정읍으로 들어와서 이제 고부로 들어와가지고 거기 말목장터에서 모였다가 다시 백산성으로 가갖고 이제 동학농민군들을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 백산성에서 내려다본 배들평야의 모습입니다. 저기가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가장 평야지대에서 곡물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벼슬아치들이 이쪽에 전라도 지역에 가서 현감자리라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한 2년 정도 하면은 평생 먹을 게 나오는 이런 거니까
모든 벼슬아치들의 사대부들의 그 꿈이 여기 가서 이제 벼슬아치 하는 거예요. 현관을 하든 뭐 하든 이런 거죠. 여기서 엄청난 그런 착취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못 견디고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던 거죠. 이런 것들을 쭉 동학농민전쟁의 전 과정들을 살펴보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해미읍성입니다. 해미읍성 되게 많이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그런 관광지잖아요. 그 해미읍성에 그런 동원을 가기 전에 있는 옥사가 이제 복원이 돼 있죠. 옥사 그 앞에 있는 회화나무 여기에 천주교 신자들을 목매달아서 이제 고문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그랬던 이런 회화나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 천주교인들은 이거를 호야나무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지 그런 천주교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자유가 어떻게 확보가 됐는지 그런 종교의 자유가 확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된 거거든요. 그게 순교로 나타난 거거든요. 뭐 이런 현장들을 그냥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미 순교 성지는 지난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와가지고 거기도 이제 방문하고 그래서 되게 유명해졌죠. 여기 서소문 성지와 함께 되게 이제 유명해졌는데 거기 이제 해미 순교 성지에 가면 조그만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당시에 순교 당했던 당시의 그런 모습들을 장면들을 갖다 이렇게 그림으로 기록한 게 있어요. 아주 지옥 같은 지옥도죠, 지옥도.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왼쪽 하단에 보면 이게 자리개돌이라고 하는데 자리개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볕단이나 이런 것들 털 때 이게 돌 같은 데 맺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갖다가 저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저 돌에다가 으깬 거예요. 막 짓이긴 겁니다. 뭐 엄청나게 피도 터지고 막 엄청 끔찍했겠죠. 그 가운데 이거는 뭐냐면, 그 연못 같은 데다가 사람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갖다가 수장을 시키는 거예요. 생매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매달아서, 묶어가지고 돌을 매달아서, 연못에다가, 늪에다가 이제 빠뜨리는 거죠. 그게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 종교가 들어올 때 항상 순교가 있었어요. 2차 돈의 순교서부터 또, 이런 천주교가 들어올 때 있는 과정도 있었고, 또 동학에 대해서도 엄청난 탄압이 되게 심했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확보됐는데, 그런데 지금 종교는 어떤가? 한번 또 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주로 넘어가서, 진주의 이제 형평사, 형평사 운동이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10년 동안이라는 조직이 이제 엮어졌거든요. 진주에서 시작이 됐지만, 전국에 있는, 전국에서 이제 조직이 이제 만들어져 갖고, 이제 백정해방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일제시대의 그런 사회운동 조직 중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됐던 게 형평사예요. 근데 이런 거 잘 모르죠. 백정들은 엄청난 그 신분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제시대에 일어났던 차별철폐 운동이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중심적으로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 강상호 선생입니다. 강상호 선생 묘지를 찾아가 본 거죠. 근데 강상호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7천석이나 정도 되는 그런 지주의 자식이었는데, 이 자기 재산을 다 거기다 이 사회운동에다가 기증을 하면서 약고라 박으면서 진짜 그 운동을 했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주에 가면 이제 진주교회가 있는데, 이 진주교회에서는 이제 그 교회에서 평민과 백정이 동성 예배를 실제로 해냈어요. 형평사가 있기 전입니다. 형평사가 있기 전에 그런 진주교회에서 그 동성 예배를 한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반발했겠죠.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보냐? 막 거부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걸 강행을 해서 결국 나중에는 그 평민들도 이런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보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자,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기독교가 아주 진보적인 기독교도 아니거든요. 진주교회를 만들었던 그 교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등적인 어떤 이런 거를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찾아가 봤더니 이 진주교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라는 프랭카드가 박혀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렇게 시대에 앞서가지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이런 거에 앞장섰던 인권운동의 그냥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그런 교회가 지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이런 아이러니, 이것도 좀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그런 종교의 모습은 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거창 민가인 학살지거든요. 이게 이제 거창 사건, 그러니까 거창 산청 함양 거창이 다 하나로 엮여지는 거거든요. 1951년 2월 달에 이 학살 행진을 벌이게 됩니다. 한국전쟁 시기에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전쟁 때 나왔던 말이 이제 골로 간다는 말이
골짜기를 끌려가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거창 그 박산골은 그 신원초등학교에서 한 500m 직선거리로 500m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읍내에서 가까운데 면소재에서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작은 골짜기인데 이 안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우겨놓고 거기서 517명이나 학살했다는 거예요. 이런 현장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산 외곡리도 보고 거기 근처에 또 다른 학살지도 보고 또 거창 여기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대전 산내골 대전 산내 골룡골이죠. 대전 산내 골룡골의 유해 발견 장면도 이제 소개를 하면서 대전 영모소까지 같이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한국 전쟁 시기에 일어났었던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해보자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동두천에 있었던 예전에는 그 양주군에 있었던 거죠. 그 성경관리소의 외관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소요산 도립공원 입구에 있어요. 소요산 도립공원 입구에 이제 어린이 박물관 쪽으로 가는 그 길 쪽에 이제 있는데요. 거기에 외관입니다. 이게 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고 불렸고, 미군들은 몽키하우스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미군들의 그런 안전한 섹스를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그런 그 미군 위안부들을 관리를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데, 그러면서 성병 검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성병 걸리거나 성병 검사를 안 받거나 이런 사람들을 여기다가 강제로 수용했던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강제 수용하면서 페니실린 맞고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막 조그만 곳은 이제 죽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이런 끔찍한 그런 곳이죠. 그런 곳을 찾아보면 있고요. 이곳은 뭐냐면 동두천에 가면 거기 보산역이 있는데요. 보산역에서 내려서 거기 가면 거기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성매매 그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의 그 집결지입니다. 기지촌인 거죠. 근데 이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한 곳에서 이제 그 윤구미 같은 분들은 이제 주공을 당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 집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제 짓다 보면 그냥 다닥다닥하고 그런데 여기에 감금당한 채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이렇게 됐었던 그런 현장들을 좀 돌아봅니다. 그렇게 성매매를 강요당하면서 이제 죽어갔던 사람들, 그 여성들, 특히 이제 70년대 초반에 되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어갔는데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전에 투입됐던 미군들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동두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미군 범죄가 많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많이 죽음을 당했던 거죠. 전쟁의 트라우마를 시달렸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미군 범죄를 많이 저질렀던 거죠.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미쳤던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 동두천 상태동의 공동묘지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무용고자 묘지 단지 그 팻말로 번호로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파악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좀 보자. 그때 미군들의 그런 만약에 이제 성적인 그런 서비스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사실 인신매매도 당하고 뭐 이게 온갖 폭력에 노출됐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자, 이거는 현장 사진은 아닙니다. 현장 사진은 아니고 형제복지원 당시 한참 형제복지원이 번창했을 때 1980년대 초 같아요. 그때 이제 모습이거든요. 이게 부산시 사상구, 지금 현재는 부산시 사상구예요. 거기 주례동에 형제복지원에 옛날에 이렇게 거대한 시설들이 들어서 있었던 거죠. 지금은 다 아파트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박인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무려 2,000명, 3,000명이 되는 사람을 불황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불황인 소년들 뭐 여기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학대를 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죽어나갔던 사람이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513명이에요. 끔찍하죠. 네, 이런 현장들을 또 찾아가 봅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이제 형제복지원 연구팀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런 국가를 인신매매 국가라고 규정을 해요. 저는 그게 진짜 적절하다고 봅니다.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불황인들을 청소하겠다.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잡아들인 거죠. 이거 국교 전두환 때 이제 박정희 전두환 때 이어서 이제 이어졌던 아주 끔찍한 그런 거고요. 이 사건이 형제복지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데는 김용원이라는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형제복지원에 있던 원생들이 탈출하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그 김용원 검사가 사냥을 나갔다가 꽁사냥을 나갔대요. 울주군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쪽에 이제 나갔는데 가서 한번 보니까
이게 허박한 사람들이 소년들을 갖다가 세워놓고 뭐 줄바따를 때리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저게 뭐야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 수사를 시작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현장들을 또 가봤고요. 그리고 여기는 성감학원에서 탈출하다가 죽은 사람들, 또는 성남에서 그 폭력에 의해서 희생됐던 사람들이 안매장됐던 곳이 지금 저기 경기도 안산에 그 대부도 있잖아요. 대부도 경기 창작센터라고 하는 그 거기가 이제 그 성남학원 자리거든요. 그 근처 야산에 저렇게 묻혀 있습니다. 야트막한 그런 무덤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그런 무덤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감도라고 하는 데가 지금 대부도가 이어져 갖고 지금 육지처럼 변해져 있지만 예전에는 다 그냥 섬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못 견뎌갖고 이제 거기를 탈출하면 주변에 다 갯벌이거든요. 갯벌 그 햄에다가 죽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발각돼갖고 또 끌려서 또 두들겨 맞고 죽고 뭐 그 안에서 하거나 성감학원 안에서 죽고 이랬던 사람들을 여기다 이렇게 묻었던 거죠. 그런 곳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이 1971년 8월 10일에 이제 일어난 겁니다. 저쪽에 이제 청계천이나 이런 쪽에 있었던 그 판자촌을 철거를 하고 거기 있던 그 빈민들을 갖다가 집단으로 이제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야산과 들판을 갖다가 그걸 나무들 같은 거 다 깎아 잘라버리고 8평씩 이렇게 천막 하나씩 줬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흔적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수정고, 성남 수정고, 태평동에 이제 좀 가파른 골목들이 딱딱딱 붙어 있는 이런 게 있고, 당시 8평짜리 그 집 형태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거기를 또 좀 가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조세희 선생이 썼던 그 난장이가 써 올린 자강궁에서 보는 그런 철거와 재개발의 역사가 계속 되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지금 서울에 이제 마지막 남은 달동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백사마을,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골목길 가파르. 거기에 이제 용산 참사 현장까지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좀 합니다. 그냥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태일 다리를 비롯해서 이제 전태일 열사가 활동했던 그런 청계천 평화시장 이쪽을 좀 돌아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확 바뀌었죠. 이제 구로공단이 이제 수출 자유지역으로 있었잖아요. 이제 그쪽에 지금 이제 가면은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 체험관이 있는데요. 당시 이제 이렇게 노동자들이 벌집 같은 상태로 그냥 지금은 다르게 말하면 쪽방 같은 그런 데서 생활하고 이제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럴 때서 이제 또 돌아보는데, 그래서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이후에 우리가 789 노동자 대투쟁도 막 있었고, 노동자도 막 민주노조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그 노동들이 좀 활발하게 또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노동 현실은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거를 제가 이권에서 쓰려고 합니다. 어째 좀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좀 볼만한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은 이런 겁니다. 가보면 그런 동학농민전쟁 때 그들이 주장했던 평등주의는 뭐였는지, 그때 이제 주장했던 그분들이 이루려고 했던 그런 평등을 우리는 실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당시 천주교, 순교라고 하는 게 그 목숨 걸고 획득한 종교의 자유인데 왜 오늘의 종교는 굉장히 극단적일까?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그 차별에 맞서는 투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형평운동 있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차별금지법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한국전쟁 때 국민을 학살했던 그때의 군대와 지금의 군대는 다른 것인가? 왜 군은 아직도 한국전쟁 시기에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은지 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일제시대에 위안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군을 위한 위안부가 있었고, 그래서 동천 지역을 보면서 최근에는 뭐 재판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심, 2심은계도 좀 일부 승소해갖고 상당히 조짐이 좋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때 미군 위안부를 동원해서 성매매를 강요했던 그때 여성학대의 그런 구조, 국가가 만든 이게 지금 오늘날의 강간 문화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때 형성됐던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팀이 이제 인신매매 국가라고 얘기했잖아요. 불황인들을 강제 수용했던 그런 사회복지시설의 모델은 왜 아직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느냐?
그래서 타지시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파트 뭐 이것 때문에 아주 엄청나잖아요. 그런 투기의 이제 대상인데, 그런 광주 대단지 사건에서부터 용산 참사까지, 그리고 최근에 광주 철도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의 과정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 평화시장에서 전체를 해서 분명히 50년이 지났는데 노동권은 얼마나 보존되고 있는지를 당시에 현장들을 찾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풀어내볼까 생각을 합니다. 어째 관심이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야 되는데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현장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얘기, 그 사람들이 정말 염원했던 세상은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책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선을 보일 겁니다. 책 나오면 많이 사주실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박래군의 한국현대사 인권기행 소개하는 시간, 그래서 또 앞으로 나올 두 번째 책에 대한 소개하는 시간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심 갖고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예, 잘 지내시고요. 코로나 잘 피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